골처짐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이남수입니다. 오늘은 윤곽 수술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실 리프팅 후에도 윤곽 수술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실 리프팅과 윤곽 수술은 연관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이 들어가는 것과 수술할 때 열려있는 공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술 공간에 이게 장애가 될 때, 뭐 불필요한 장애가 될 때는 제거를 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윤곽 재수술은 6개월 후에 가능하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텀을 둬야 됩니다. 바로 재수술을 하긴 쉽지가 않아요.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조직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수술을 해야 다음 수술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 이상은 두고 본 다음에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치아 교정 중에도 윤곽 수술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은 윤곽 수술은 아주 큰 관계는 없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에 수술의 진행이 방해된다거나 수술이 잘못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의료진이 교정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환자분 입장에서는 교정을 받는 중이든 받지 않는 중이든 수술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윤곽 재수술을 할 때 이전에 넣었던 턱 나사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나사장치 같은 게 제거가 안 되면 다음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앞턱이나 광대나 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거가 꼭 필요한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뼈 수술 이후에 뼈가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다.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뼈를 잘라내면 가만히 둔다고 그 잘라낸 뼈가 다시 그만큼 자랄 수는 없어요. 성장기 이후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머리카락, 피부, 장세포, 생식세포 이런 거 빼고는 다 성장이 멈춰 있어서 세포가 새로 자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뼈의 특성인데 근육이 부착 부위가 근육이 당겨지게 되면 뼈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약간의 변형은 생길 수 있지만 자라나진 않는다. 윤곽 수술을 하면 골처짐이 생긴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골처짐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40대 중반 이후에 윤곽 수술하신 여자분이 전혀 안 처진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개인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피부 두께도 살짝 중요해요. 피부가 두꺼운 게 참 유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살이 많으면 더 처져 보이고 살이 없는 경우가 이제 덜 처져 보이고 이러한 개인 특성에 따라 윤곽 수술 후에 처짐이 보일지 안 보일지가 결정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처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원장님께 수술을 받으면 얼굴형이 다 똑같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철학이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의 역할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얼굴형을 비슷하게 하는 게 의사의 목적이지 무작정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비슷한 얼굴형으로 만드는 건 개인적으로도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대부분의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윤곽 수술 직전에 뛰쳐나간 환자가 있다. 바로 직전에는 없습니다. 바로 직전은 없는데 수술 날까지 이제 예약을 취소하지 않다가 수술 당일날 전화 와서 무섭다고 취소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까지 취소하고 나간 경우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들어와서 왜 안 나가냐? 환자분을 안심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불안해하고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수술 받는 거고 사실은 뼈 수술이라고 하면 뭔가 큰 두려움이나 뭔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환자를 보는데 최고 중요시 여기는 멘트가 안심시켜드리는 거예요. 안심시켜드리는 거. 진짜 중요하죠. 어떤 방향으로 안심시켜드리냐면 수술 시간을 말씀드려요. 광대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안 걸린다. 세 가지 다 해도 2시간 반? 뭐 요 정도?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실제거든요. 실제. 실제요? 네. 일단 시간이 줄어들고 짧다면 일단 불안감은 조금 더 해소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통증에 대한 거예요. 통증. 생각보다 윤곽 수술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으로는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셔서 알 텐데. 네, 저는 이게 사람과의 그렇죠. 케바케인데 저는 첫날만 정말 아팠어요. 딱 첫날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직후엔 좀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다음 날까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하시고 보통 이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뛰쳐나간 분은 없었죠. 저도 사실 수술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옷을 환복을 하고서 네.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그냥 뛰쳐나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래, 우선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누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성형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였습니다. 괜찮나요? 뻥치지 마요. 표정이 완전 안 좋은데.